첫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준식 기자님, 기사를 보니까요, 가장 먼저 거론된 곳이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통상 임금이에요. 네, 어제 간담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개혁 3개년 계획과 후속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일자리 정책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언론사의 사회부장이라고 그러면은 고용과 노사 부분에 대한 기사에 대한 검증을 하고 또 필터링을 하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어제 만남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게 나왔던 이 방한함 장관의 내용은 상당히 이 멘트, 언급되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한 걸 그대로 이렇게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한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근로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연장 휴일 근로 단축 관련된 법 개정 그리고 통상임금과 관련된 이 법이 4월까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면 좋겠다. 이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이 4월까지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의 노사정 소위를 통해서 아직 의제가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등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입법의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결국 개인의 어떤 건강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이랑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방한함 장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내용을 보면은요. 이 지금까지 고착화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통해서 고용률 70%를 달성을 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도모해야 된다. 이와 함께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인 연장 휴일 근로 근무를 줄이기 위해서 연장 근로에 휴일 근로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다시 하나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난 2010년에 2020년까지 연간 실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이미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 합의사항은 꼭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가 양득 캠페인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부장들이 꼭 명심을 하고 기사의 방향이라든지 보도의 논조를 정할 때 참고하라고 이렇게 주문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장시간 근로 문제 꼭 개선돼야 할 문제기는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문제 얘기할 때 언제나 같이 거론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네. 기업의 부담 얘기잖아요. 뭐 생산성 저하나 기업의 비용 부담 이런 문제로 전가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왔나요? 예, 방한함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걱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좀 걱정이라고 이 말을 꺼낸 다음에 이 교대제 전환에 대한 어떤 컨설팅, 기업에서 하기 부담되면은 정부에서 컨설팅이라든지 비용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뭐 패키지 사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건건이 아니고 통합으로 기업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봐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요, 그 취지와 달리 어떤 사업주나 근로자 누군가에게 되레 피해를 준다면은 그 의미가 퇴색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섬세하고 아주 정교한 그런 실행 방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방한함 장관이 언론사의 사회부장들과의 만남을 가진 이유도 바로 이런 점을 강조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이 사회 각 참여자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제도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부장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아이디어도 얻고 이런 부분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정부가 정책을 펼칠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또 고용 분야의 또 하나의 핫 이슈라고 할 수가 있죠. 정년 연장 그리고 임금 피크제. 네. 얼마 전에 삼성에서 또 도입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나요? 예, 방한함 장관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정년 연장 60세 그리고 이에 따른 임금 피크제 도입에 대해서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60세의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이렇게 전제를 했고요. 임금 피크제가 도입할 경우 정년이 연장되는 기간 그리고 경쟁기업과의 연 공급 정도의 차이를 노동 생산성 등과 비교를 해서 과연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얼마나 급여를 깎을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 나서서 유도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체적인 어떤 방안도 제시를 했는데요. 이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면은 특히 퇴직금 정산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가 불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받기 위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확정기여형, 그러니까 퇴직금 정산 제도는 그러니까 연금은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 DC라고 해서 확정기여형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많이 전환하도록 유도하도록 그렇게 기업체에서도 적극 나서달라고 다시 한번 주문을 했습니다. 네. 자, 박준식 기자와 함께 첫 번째 소식으로 방한함 고용노동부 장관과 언론사 사회부장과의 간담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고용계 소식들에 대해서 이 방한함 장관의 생각들 알 수 있는 자리였네요.